예하? 예하? 네. 바로 외웠어요. 네. 오늘은 리즈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 이우장 원장님을 모시고 반려동물 행동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이우장 수의사입니다. 저는 현재 리즈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행동 문제를 상담하고 그리고 행동 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행동학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이제 뭐 TV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거에 이제 관여해서 강의가 요청이 들어오면 강의도 나가고 있고 행동학 관련된 서적이 전문적으로 좀 더 잘 체계화되어 있는 전문 서적이 조금 필요한데 저도 이제 원서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 책 나오면 저희한테도 꼭 소개해 주시고 네, 사인도 좀 해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 핵심은 맞춤 치료거든요. 종양도 환자들마다 종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전체를 보고 환자한테 맞춤으로. 네. 특히 슬개골 탈구 너무 보호자분들한테는 똑같은 2기, 3기지만 저한테는 정말 다 다르거든요. 네. 그걸 맞춤으로 하는 게 수술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행동치료도 그런 맞춤 치료가 있나요? 네, 맞춤 치료로 해야지 더 성공률이 높고요. 그 이유는 일단 강아지들 또는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겪어왔던 경험도 다 사회 과정 전혀 다르고. 네, 사회화가 된 게도 있고 안 된 안 된 게도 아이도 있고, 있고. 그 정도의 차이도 당연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에 따라서 행동 문제가 다 다를 그렇죠. 수 있고. 아픈 아이들이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한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질병의 특이적인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유전도 어느 정도 관여해요. 유전적인 부분도. 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뭐 아시는 행동이 있거나 각자 다 다양한 환경과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애에 맞춰서 하는 솔루션, 그런 치료 계획이 좀 더 개선될 확률이 높겠죠. 와, 근데 그런 맞춤 치료를 하려면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겠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게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저한테 상담 의뢰를 주시면 사전 질문지를 먼저 보내요. 질문지가 이제 적게는 8페이지에서 길게는 10몇 페이지까지 되는데 8페이지. 네. 8페이지. 다 쓰시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주세요. 네. 물론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 질문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킵하시면 되고 주관식이에요? 아니면 yes, or no예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네. 대체로 보호자분이 생각하는 게 중에 관여가 있는 거 아니면 알고 있는 정보들은 다 적어주셔야지 제가 좀 더 분석하기 편하고. 일반적으로 그 포맷은 뭐 미국 행동 전문의들이 쓰고 있는 그 포맷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건가요? 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제가 조금 수정한 부분은 있지만, 네, 미국에는 행동 전문의 제도가 있고 행동 전문으로 보는 대학병원이 일부 있어요. 거기에서도 저도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쓰이는 그런 체계적인 질문지라든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검진할 때 문진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마음 치료, 행동 교정은 특히나 그게 더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원장님께 이런 맞춤 치료, 마음 치료, 행동 교정 이런 거 진단 받으려면 원장님께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을 찾아가면 되나요? 네, 지금 현재는 저한테 그냥 가장 편한 방법은 카톡 검색창에 리즈행동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리고요. 질문지 작성하셔서 저랑 이제 상담 예약을 잡고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럼 우리 리즈 반려동물 행동 클리닉 여기에 강아지만 오나요? 아니면 고양이도 오나요? 네, 실제로 의뢰되는 것들 보면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데. 확연히. 네. 그러면 주로 강아지는 어떤 것들이 원장님께 의뢰되고 고양이는 어떤 것들이 의뢰가 되나요? 먼저 고양이부터 얘기하자면 고양이는 주로 화장실 관련 문제. 고양이는 주로 화장실 관련 문제. 네, 화장실 밖에 싸요. 화장실 좀 잘 못 싸는 것 같아요. 갑자기 침대에서 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의뢰되고 놀이도 많이 고양이에서는 놀이 행동으로도 많이 의뢰가 오는데요. 네. 그럼 강아지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의뢰가 되나요? 네, 강아지들은 보통 이제 물론 배변 실수도 많이 의뢰가 오지만 배변 실수 중에서도 뭐 의학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단순히 배변 교육이 잘못 안 됐다 그랬을 때는 교육만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훈련사한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주로 의뢰 오는 것들은 훈련사를 통해서 했는데도 안 돼요 라는 분들,
기타 문제들 중에서도 뭐 공격성이라든지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성도 있고 또 보호자를 향한 공격성 꽤 많죠. 귀청소할 때마다 물어요. 그냥 물리면서 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발톱 깎는 거 그렇죠. 발톱 깎기. 네 발톱 깎는 거 안 돼서 의뢰하는 분도 있고 보통은 예를 들어서 보호자분이 우리 애가 너무 물어요. 우리 애 너무 짖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치료하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그리고 몇 번 정도 뭐 방문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치료 기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문제 행동 유형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 행동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지금 당장 접근하셨을 때가 더 가장 빠르게 개선되는 편이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오래된 걸수록 못 고친다. 뭐 당연하죠. 네, 못 고친다기보다 명이시네요. 명이시네요. 고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슬개골 탈구 오래되면 교정하기 어려워요. 네, 관절염도 생기는데 네. 컴플레인도 되게 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때도 뭐 완치가 됩니다 이렇게 저는 하고 싶지 않고 개선이 되는데 이제 개선 정도가 다 다를 거고 개선되는 속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슬개골 탈구가 심하다. 그리고 심하다. 목표를 낮게 잡아야 되는데 네. 보호자님들이 낮게 잡는 분이 안 계세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 원장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뭐 두세 번 만에 좋아진 애도 있었고 8번 만에 좋아진 애도 있었고 2개월 걸리는 뭐 1년 걸리는 이런 식으로. 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첫 상담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한 달 전후로 해서 재상담을 저는 이제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만족을 하시고 재상담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상담 받으시고 이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재상담을 해서 아이가 지금 진전이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획을 더 세워드릴 게 없는지 그런 거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옛날에는 막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초크 체인 쓰고 막 그랬어요. 네. 체인으로 강압적으로 하고 네. 으악 막 소리 지르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요즘 트렌드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네. 공정 강화라고 해서 네. 뭐 이런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시고 네. 약물 치료를 굉장히 선호하시는지 네. 아니면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혼내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보호자가 소리를 지른다. 그렇죠. 그것도 혼내는 거 일종이고 초코체인 쓰는 것도 약간 신체적 체벌에 가까운 때리는 거 그런 것들 다 혼내는 거 일종인데 그런 것들은 저는 일체 권장하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혼내는 것 자체는 혼내는 거든지 칭찬하는 것 자체는 행동이 문제가 있고 나서 행동을 하고 나서 0.5초에서 1.5초 이내에 0.5초. 네, 그러면 애기가 0.5초에서 소변을 본 걸 혼내려면 0.5초. 0.5초에서 네. 1.5초 이내에 네. 혼을 내야지 네. 그게 이것 때문에 혼은 나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만으로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전혀 없어요. 혼내는 것 자체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죠. 네, 그리고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면 그런 혼내는 거 또는 신체적 체벌이나 강압적인 요법을 사용했을 때는 불안을 다운시킬까요? 증가시키겠죠. 그러면은 더 문제 행동이 악화되겠죠. 네. 네, 되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치료 방법은 크게 저는 5단계라고 생각해요. 5단계라고 생각하는데 행동교정의 치료 방법은 5단계다. 네, 5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5단계가 모든 행동 문제와 모든 계획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5단계가 이제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두세 개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5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관리 방법이에요. 관리 방법? 네, 어떤 행동을 못하게 다시 연습하지 못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보조 역할을 해주는 도구들. 뭐 당김이 심한 애들은 당김 방지 하네스라든지 그런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대신에 물론 초크체인이라든지 그런 뭐 전기 쇼크 이런 도구도 있겠지만 그런 도구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더십과 트레이닝 이제 교육법을 하는데 보호자의 리더십을 길러주는 방법이 추가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보호자가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하시는 게 없다 그러면은 터치라든지 날바라든지 룩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도 있고 뭐 강아지에 대해서 예절 교육을 시켜야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단계는 얘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극에 대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desensitization and counter conditioning이라는 단어가 네? 있고, 네? 한국말로도 어려운데요. 네. 탈감작화 그리고 역조건 형성화예요. 네. 머리만 아니, 들으셔도 이제 네. 뭐지 할 텐데, 쉽게 말해서 지금 애가 반응을 두렵게 보이는 그거를 반응을 없애고, 그러니까 밖에서 좋은 반응을 누가 느낀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는 거에 아이가 막 이렇게 너무 흥분하고 막 너무 이렇게 해서 네. 문제가 된다면, 이웃집한테 피해가 가서 문제가 된다면 네. 매일 조용조용하게 계속 초인종 소리를 뭐 들려준다. 거기에 단계적으로 네. 아이가 네. 탈감작되게끔 거기 네.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띵동에 반응하는 거니까 띵동 네. 띵동 띵동 네. 띵동 뭐 이런 식인가요? 네, 맞아요. 그건 근데 이제 소리에 대한 부분. 소리에 대한 네. 거, 뭐 일종의 그런 단계적 탈감작. 네, 네. 그리고 근데 그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그리고 그게 지금 할 단계인지, 이미 그 낮은 단계에서도 듣지 않는 게도 있고, 보상을 못 먹는 게도 있고, 너무 자극이 딱 하나예요 할 때는 해볼만 하지만, 여러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반응하고, 이것저것 다 무서워해 하는 애들은 그 하나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메디케이션, 약물에 관한 것들이 선행될 수도 있고 병행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1번이 뭐였죠? 관리 방법, 관리 방법. 두 번째가 도구. 보조 도구, 세 번째가 리더십 또는 교육. 교육. 네 번째가 네 번째도 교육의 한 일종이지만, 단계적 탈감작. 네, 단계적 탈감작, 그리고 역조건 형성. 역조건 형성. 네. 다섯 번째가 약물. 네. 와, 말만 들어도 어렵고 좀 복잡한데,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슬개골탈구든 십자인대든 강아지 심장병이든 객관적인 강력한 증거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의사라면 당연히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행동학도 그런 행동학은 사실 좀 주관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네. 누가 옳다를 근거 기반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치료한 사례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 5가지에 대해서 여러 강력한 네. 근거들이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좀 있어야지 더 좋은데요. 모든 반려동물의 행동 하나하나에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이 다 규명되진 않았어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렇죠. 다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아이의 사회화 과정, 아이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유전적인 요인, 뭐 환경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얘가 왜 이랬지라는 것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지를 받고 분석을 하고 여러 오랜 시간이 걸려서 상담을 드리는 거고, 그런 단계별 교육 과정, 단계별 치료 방안, 그리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고 실제로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효과적이다라는 근거가 있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코체인, 혼내기, 뭐 보호자가 내가 대장이야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강압적인 훈련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행동을 악화시키거나 없던 공격성이 생겨나거나 공격성이 있던 애들이 더 보호자를 물리는 사건이 더 증가됐다는 연구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안 쓰는 거고, 왜 긍정 강화, 이런 긍정 강화만 하면 돼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요인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했을 때 가장 개선이 잘 된다는 거죠. 행동학 전문가로서 우리 반려견, 반려묘 우리 보호자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진짜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일단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많아. 특히 인터넷대로 따라했더니 잘못되고 더 악화되고 많죠. 네, 혹은 효과가 그냥 단지 없는 분도 있고 악화된 분도 있고, 물론 개선될 수도 있죠. 그렇죠. 다양한 게 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포기하고 그냥 참고 사는 것보다는 네, 더 개선하려고 하는 게 빨리 치료를, 그런 개선 방법을 구하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는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와 보호자를 위해서 더 위해서. 좋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산책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산책 또는 항상 사회화. 옳은 거 아니에요? 산책? 네, 산책은 항상 진리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는 분들은 많이 이제 산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개들을 보다 보니까 그죠?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개들, 일부 개들은 산책이 정말 지금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라도 교육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산책을 자제하거나 얘가 자극이 되는 것들은 항상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시간대나 피할 수 있는 장소로 가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책에 대한 방법, 시간 이런 것도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 네, 아예 좀 맞춤형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산책 도중이라든지 그럴 때 낯선 사람 또는 낯선 개 자주 이제 마주치면은 이게 교육 아닌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엄청 많죠. 친구가 네. 인사. 네, 근데 걔는 막 싫다는데. 싫다거나 아니면 달려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더 친해져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걔 입장에서는 친구 많아서 네. 하려고. 네, 불안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음. 바디랭귀지를 그래서 잘 읽어야 되고 바디랭귀지를 잘 읽자. 아이의 네. 시그널을.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항상 아이의 시그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오늘 저희가 정말 긴 시간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아이의 바디 시그널, 아이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의 정확한 그 문제 행동, 사람 기준으로 따지는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는 게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네, 단순하게 짖지 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저희 채널에서 아이들이 그 보호자님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이렇게 전수해 주실 수 있죠. 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보호자님이 이렇게 필요해서 네. 진료 의뢰를 한다면 꼭 잘 받으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